우리 몸에 칼슘이 부족한 이유 차트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요, 이 칼슘이 음식이 먹기가 힘들대요. 왜냐하면 딱딱하고 소화도 안 되고 써 있어요. 정말 그런가요, 서 교수님? 네, 맞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서두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 먹고 덜 먹어서 생긴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많은 음식을 찾아서 먹으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칼슘 함량이 높은 음식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그 화면을 보겠지만 아마 굴 껍데기 이게 가장 칼슘 함량이 높을 것 같아요. 우리 물 먹잖아요. 그거 어떻게 그래서 먹어요?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네. 보시니까 말린 톳, 말린 멸치 같은 게 이제 말리면 칼슘 함량이 올라가는데 이 두 음식의 공통점 좀 딱딱하고 질기다는 거죠. 특히 말린 톱이나 이 멸치는 100g당이라고 보이시죠, 저기에? 네. 100g이면 종이컵 한 컵 분량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드시지 못해요. 사실 멸치도 좀 작기도 멸치를 하고요. 어떻게 그렇게 먹어요? 그래서 이제 좀 질기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먹지 못하는 점이 있어서 그러면 그 밑에 치즈 우유가 있는데 이 치즈 우유가 굉장히 부드럽고 이렇게 드시기는 편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지만 여긴 또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우리 어르신들이 또 소화를 못 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못 먹거나 덜 먹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뭐 이해 안 좋고 소화 안 되는 어르신들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설상가상으로 먹는다고 해도 버리는 게 반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먹어도 흡수가 안 된다네요. 그래서 우리 몸을 통과해서 그냥 버리는 게 반이라고. 그런가요, 정 안타깝다. 교수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챙겨서 먹었는데 내가 먹어도 흡수가 안 되니까 진짜 내 몸에 영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4가지 칼슘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예. 4가지 다 평균적으로는 흡수율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 우유, 시금치, 콩, 멸치인데 네. 그래도 그중에 흡수율이 제일 높은 게 있겠죠. 한번 맞춰보실게요. 정답. 아세요? 여기 이제 제일 앞에 있는 우유. 우유. 1등이니까 여기 앞에다가 놓지 않았을까요? 저는 오히려 마지막에 있는 멸치 아닐까 싶은데 멸치 칼슘의 왕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아니, 함정이야, 멸치는. 저도 멸치. 순하면 멸치. 저도 멸치. 네. 신라면 멸치. 네. 제가 일단 그 4개 중에서 4위를 말씀드릴게요. 4위. 일단은 시금치예요. 흡수율이 그래. 가장 낮은 편이고요. 네. 그리고 3위는 멸치예요. 의외다. 아니네요. 3위가 콩이네요. 3위 콩. 콩이고요. 네네네. 2위가 이제 멸치고요. 그리고 네. 1위가 카메라도 갑자기 놀랐어요. 우유인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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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우리가 녹색 채소들, 그러니까 브로콜리나 이제 시금치에는 채소지만 칼슘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 이 식물성 칼슘들은 흡수가 거의 안 된다라고 사실 보고 있는 거고요. 우유가 흡수율이 제일 높은 편인데 우유에는 유당이 들어있고 또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비교적 흡수율이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흡수율이 얼마나 되나 또 궁금하시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흡수율을 이 앞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4위부터 한번 공개를 해볼게요. 4위 시금치였어요. 시금치. 흡수율 짜잔. 4%. 4% 생각보다 적어요. 그리고 채소잖아. 3위 옆으로 가보시면 콩 콩은 20%좀 올라갔고요. 네. 그다음 흡수율이 높은 게 이제 멸치였는데 좀 높을 것 같은데 25% 그리고 1위였던 우유 흡수율 1위인데 40%. 그러니까 우유가 1위인데도 40%면 생각보다 적게 흡수가 되는 거예요, 전 그렇죠. 교수님. 40%인데 사실 칼슘의 면에서 보면 이 40이라는 숫자가 엄청난 흡수율인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평균적으로 우리가 많이 먹어도 20% 정도밖에 내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흡수가 안 되고 배출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먹어도 이용률이 낮은 거고요. 그렇다고 칼슘을 안 먹으면 또 질환이 생기고 이상이 생기니까 결국은 충분하게 보충을 해야 된다는 설명입니다. 네, 골고루 꾸준히 좀 챙겨 먹어야겠고요. 그다음 칼슘이 부족해지는 이유 한번 볼까요? 짜잔, 내 몸의 흡수 능력이 떨어진다. 약 먹다 보니까 라고 쓰여져 있는데, 그러니까 연세가 드실수록 만성질환 약을 많이 드시고 그럴수록 칼슘을 먹어도 더 흡수가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정확하신데요. 그 외에도 또 네. 이 노화 자체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아까 여기 앞에 40%라고 우유 흡수율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 영유아기 청소년은 60%까지 흡수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제 30대 이후로 이렇게 보시면 내려가면서 심지어는 70세가 되면요. 무려 15% 이하로 확 떨어지거든요. 뚝 떨어지네요. 그 이유가 이 위 점막이 노화로 인해서 얇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70세가 안 되신 분도 내시경하면 위축성 위염
어려움이 있으신 분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위산이 잘 안 나옵니다. 전방이 얇아져서 아시겠지만 위산이 많아야 칼슘 흡수가 잘 되는 거거든요. 네네. 따라서 노화에 의해서도 흡수율이 자연적으로 떨어진다는 것도 있고 말씀해주신 약과의 연관성이 굉장히 강한데요. 나이가 들면 이제 고혈압 약 중에 칼슘 차단제라고 말 그대로 칼슘을 몸에서 좀 이렇게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칼슘의 흡수를 억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칼슘 차단제를 그렇다고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고 드실 때 이 칼슘으로 이제 음식이나 영양제로 드실 때 한 2시간 정도 시간 간격을 좀 두고 드시도록 이제 권장을 하고요. 또 굉장히 흔하고 유명한 약이 위산 분비 억제제라고 하는 PPI라고 속 하는 쓰릴 때 먹는 그렇죠. 아주 흔하게 저희가 처방하기도 하고 살 수 있는 약인데 네. 이 약을 장기간 복용을 하면요. 역시 위산의 분비를 인위적으로 억제를 하다 보니까 아. 칼슘 흡수율이 현저히 떨어져서 실제로 이런 위산 분비 억제제를 장기간 사용한 경우에 골다공증 발병률이 높다라는 역학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나이 들수록 몸의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나이 들수록 또 칼슘을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몸에 칼슘이 부족할수록 뼈가 약해졌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 생각에는 약으로 그냥 먹으면 안 될까요? 간편하게. 칼슘제 네, 같은 간편하게. 거. 아. 그러니까요. 누구나 네. 사실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손쉬운 방법이 그렇지. 약을 네. 먹는 건데요. 그런데요. 이 골대사 학회를 포함한 여러 전문가 집단에서 웬만하면 음식으로 드시고 정말 안 되는 모자란 부분만 영양제나 약으로 드시라고 권고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영양제로 드시면 생체 이용률은 좀 높아지는 반면에 과다 섭취에 의한 그런 부작용 확률이 식이로 섭취할 때보다 훨씬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칼슘을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혈액을 예를 들면 이제 네. 뼈에 이제 갔는데 너무 많이 넘치면 혈액에서 떠돌다가 혈관에 잘 붙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혈관이 딱딱해지는 동맥경화가 잘 생긴다고 세상에. 이렇게 많이들 얘기가 되고 있는데 또 사실 이 칼슘의 역할이 그 조효소로 응고를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예. 약간 응고작용을 좀 부추기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직 논란은 좀 있지만은 이 심혈관 질환을 약 한 15% 이상 증가시킨다 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우세한 편이에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그 외국 사람처럼 유제품을 많이 드시지 않고 맞아요. 앞서도 계속 설명했지만 전체적인 우리나라 인구가 칼슘 섭취량이 부족하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뼈 건강을 위해서 의사나 전문가들이 적정량의 칼슘을 처방을 해주셨는데 심장 걱정된다고 막 임의로 끊고 그러시면 임의로.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유는요. 네. 영양제 형태로 특히 과하게 섭취하는 어떤 탄산칼슘 형태인 경우에 네, 1000 네. 이상의 과한칼슘이 신장 결석 한 17% 유발하였다라는 신장. 보고들이 있는데 네. 이 요로 결석은 사실 칼슘보다는 소변 안에 그 옥살산 함량이 중요한데요. 의외로 식이로 음식을 섭취하는 칼슘은요, 이 소변 안에 옥살산 함량을 낮춰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흡수를 억제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 콩팥에 돌이 있는 분들은 먹는 칼슘을 제한하실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네네. 드시는 게 좋고 영양제 과다 섭취만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 들어보니까 당연히 음식이 좋다는 거 이해하시겠죠?